부모님들 중에는 자식들에게 점점 무시당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넨 말에도 자식들이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무겁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며 금세 끊으려 하고 조언을 해도 잔소리라며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요한 일도 나중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키우며 안 해던 자식이 나를 귀찮아하고 무시하는 것 같아 속상한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자식의 마음을 되돌릴 방법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단 3가지만 바꾸면 자식들이 부모님을 다시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오늘은 자식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부모님들을 위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방법을 실천하시면 자식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부모님을 존중하게 되며 무엇보다 서로를 더 아끼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을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65세 박순자 씨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씨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2 아들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 겪으셨죠. 큰아들 대학 학비를 마련하려 새벽 5시에 일어나 김밥 장사를 했고 둘째 아들 결혼 자금을 위해 아파트까지 팔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박순자 씨는 깊은 상처를 받고 계셨습니다. 큰아들은 2달에 한 번 안부 전화도 제대로 하지 않고 둘째는 아예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명절에 간신히 모이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박순자 씨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기 일쑤였죠. 더 마음 아픈 건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지난 설날 큰아들 가족이 찾아왔을 때 박순자 씨가 정성껏 차린 음식을 보고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지 않으셔도 돼요. 애들이 집밥을 안 좋아해요. 그러더니 아이들에게 피자를 시켜줬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고사리 나물과 정성스레 끓인 미역국이 모두 예면당한 느낌이었죠. 둘째 아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씨가 요즘 애들 학원비는 괜찮니? 라고 걱정하며 물으면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며 차갑게 답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말까지 들었죠. 박순자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평생 자식들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짐이 된 것 같아요. 말을 걸면 귀찮아하는 게 눈에 보여요. 예전엔 제 말이라도 들어줬는데 요즘은 대화도 안 돼요. 박순자 씨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큰아들 생각이 납니다. 어제 늦게까지 일한다고 했는데 잘 들어갔을까? 요즘 힘들다고 했는데 밥은 챙겨 먹고 있을까?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학원비가 부담이라던데 괜찮을까? 며느리가 요즘 지쳤다고 했는데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참다 전화를 걸면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여보세요, 큰아들아. 네, 어머니. 밥은 잘 챙겨 먹니? 요즘 바빠 보이던데 건강은 괜찮아? 네, 잘 먹고 있어요. 몸이 제일 중요하잖아. 돈은 좀 모으고 있니? 학원비 부담이면 말해.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부모가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어머니, 저 바빠서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뚝. 이렇게 전화가 끊기면 박순자 씨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애 아들이 나를 피하려는 걸까?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박순자 씨 자신도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엔 밝고 케어했던 분이었는데 요즘은 늘 우울하고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이웃을 만나도 자식 이야기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도 점점 피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박순자 씨가 자식들에게 무시당한 이유는 잘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잘해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심리학에 희소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쉽게 얻어지는 것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원리죠. 박순자 씨의 사랑과 관심이 자식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 겁니다. 실제로 박순자 씨는 자식들과 대화할 때 늘 먼저 연락하고, 늘 걱정하고, 늘 챙기려 했습니다. 자식들 입장에선 어땠을까요? 큰아들은 친구들과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너무 간섭이 심해. 뭘 해도 걱정하시고 계속 확인하려 하셔. 솔직히 전화 받는 게 부담스러워. 둘째 아들 며느리도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가 또 전화하셨어. 이번엔 또 뭘 물어보실까? 우리가 뭘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순자 씨가 단세가지만 바꾸자 자식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3개월 뒤 박순자 씨를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밝고 생기 넘쳤으며 무엇보다 자신감이 가득했죠.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큰아들이 먼저 전화해서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둘째도 주말마다 아이를 데리고 찾아와요. 심지어 며느리가 제 음식을 배우고 싶다고 해요. 도대체 뭘 바꾼 걸까요? 첫 번째 비밀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자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 회복을 위한 원리들입니다. 박순자 씨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달라질까요? 혹시 자식들이 더 멀어지면 어쩌죠? 하지만 용기를 내실천했고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먼저 묻지 말고 기다리기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나 하실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게 당연한데 애 묻지 말라는 걸까요? 박순자 씨도 똑같이 반응했죠. 선생님, 제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어쩌죠? 한 달, 2달 연락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다는 건가요? 하지만 여기엔 심리학의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먼저 관심을 받는 것보다 관심을 주는 쪽이 될 때 더 소중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부모가 항상 먼저 묻고 걱정하면 자식들은 부모를 당연히 그래야 하는 존재로 여기게 되죠. 실제로 70세 최영란 씨의 경험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최영란 씨는 애동딸을 키운 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딸을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할 때까지 정성껏 뒷바라지했죠. 하지만 딸이 결혼한 후부터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영란 씨는 매일 아침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 잘 잤니? 오늘도 힘내. 날씨 쌀쌀하니 따뜻하게 입어. 회사에서 힘든 일 없지. 처음엔 딸도 답장을 보냈지만 점점 답장이 늦어지더니 나중엔 며칠씩 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엄마,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며 급히 끊었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의 친구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영란이가 친구들에게 엄마가 너무 간섭해서 답답하다고 하더라고. 결혼했는데도 계속 확인하려 하신대요. 최영란 씨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딸을 사랑해서 한 건데 간섭이라니. 매일 안부를 묻는 게 잘못인가? 하지만 최영란 씨도 첫 번째 원칙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한 거죠.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문자를 보내려다 참았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밥은 먹었을까 하며 전화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죠. 저녁엔 연락이 없으니 불안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최영란 씨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안했어요. 딸이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건 아닐까. 밤에 잠도 못 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일째 되던 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엄마, 애 요즘 연락이 없어. 아프신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죠. 최영란 씨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딸이 나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그동안 내가 듣고 싶었던 바로 그 말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실수할 뻔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 쏟아내려 했지만 간신히 참고 이렇게 말했죠. 괜찮아. 너는 어때? 요즘 시댁에서 잘 지내? 그러자 딸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엔 그냥 그래요라며 대충 답했는데 그날은 시댁에서의 일, 남편과의 관계, 심지어 시어머니와의 갈등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사실 요즘 좀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육아 방식이 다르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자기 엄마 편만 들어서 서운하고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최영란 씨는 딸의 속마음을 처음으로 들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딸이 직접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엔 최영란 씨가 좋아하는 찐빵을 들고 있었죠. 엄마, 어제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 그동안 내가 너무 바빠서 엄마 안부도 못 물었네요. 앞으로 자주 연락할게요. 최영란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딸에게 관심을 주려 했지만 딸이 자신에게 관심을 줄 기회는 주지 않았다는 거요. 여러분도 느끼셨죠? 자식들이 부모를 걱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심리학의 리액턴스 이론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유가 제한된다고 느끼면 반발하지만 자유를 느끼면 오히려 스스로 다가갑니다. 박순자 씨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전화하고 싶은 마음을 참느라 힘들었다고 했죠. 둘째 며느리가 아이들 학원비로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묻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10일째 되던 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에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몸이 안 좋으신가요?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죠. 박순자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내가 먼저 전화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아들이 나를 걱정하는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박순자 씨의 대답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잔소리를 쏟아내려 했지만 참고 이렇게 말했죠. 괜찮아. 너는 어때? 요즘 회사 일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그러자 큰아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엔 그냥 그래요라며 대충 답했는데 그날은 회사 일, 아이들 이야기, 심지어 며느리와의 갈등까지 털어놓았죠. 40분 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 주엔 둘째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애 요즘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아들은 계속 말했죠. 그동안 어머니가 먼저 연락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연락이 없으니 이상하더라고. 혹시 우리가 서운하게 했나 걱정됐어요. 박순자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식들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라는 거요. 여러분, 첫 번째 비밀의 핵심은 기다림의 힘입니다. 먼저 주지 말고 받을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님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작정 연락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되 연락이 오면 진심으로 반갑게 맞아주고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비밀은 뭘까요? 더욱 놀라운 변화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조언 대신 공감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72세 이정희 씨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씨는 두 딸을 둔 분이었습니다. 특히 큰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죠. 큰딸 민서 씨는 직장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면서도 어머니와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어느 날 민서 씨가 전화해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요. 팀장이 저한테만 유난히 깐깐하게 굴어요. 오늘도 동료들 앞에서 크게 혼났어요. 그때까지 이정희 씨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니? 직장 생활이 원래 그래. 참고 버텨야지. 쉬운 일이 어디 있겠니? 눈치껏 행동하면 되잖아. 아니면 이직 준비해봐. 요즘 일자리 많다던데. 그러면 민서 씨는 이렇게 말했죠. 엄마는 제 마음을 전혀 몰라요. 조언만 하지 말고 제 기분이라도 이해해 주세요.
결국 전화는 언성이 높아지며 끊겼습니다. 이정희 씨는 답답했죠. 딸을 위해 좋은 말을 해줬는데 얘 화를 내지. 그런데 이정희 씨가 두 번째 원칙을 배우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며칠 뒤 민서 씨가 또 힘든 이야기를 하며 전화에 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팀장한테 혼났어요. 정말 그만두고 싶어요. 이번엔 이정희 씨가 이렇게 말했죠. 아이고, 우리 민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동료들 앞에서 혼나면 창피하고 속상했겠구나. 그러자 민서 씨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엄마가 제 마음을 알아주시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팀장이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그래요. 그래도 좀 더 버텨볼게요. 이정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언을 하지 않았는데도 딸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일주일 뒤 일어났습니다. 민서 씨가 다시 전화해 왔는데 이번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잘 끝나서 칭찬받았어요. 팀장도 요즘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이정희 씨가 어떻게 그렇게 됐니? 라고 묻자 민서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난번에 엄마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힘이 났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했더니 결과가 좋아졌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공감의 힘입니다. 조언 없이도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받으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애 부모들은 자꾸 조언하려 할까요? 63세 김만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만수 씨는 아들 하나를 두셨는데 아들이 창업을 하다 실패했습니다. 아들이 전화해 와서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 사업이 안 되겠어요. 빚만 늘고 매출은 계속 떨어져요. 정말 막막해요. 그때 김만수 씨의 첫 반응은 이랬습니다. 그러게 내가 처음부터 말렸잖아.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애 사업을 했니? 지금이라도 취업 준비해봐.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아들은 점점 말이 없어졌고, 네, 알겠습니다.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거의 연락하지 않았죠. 김만수 씨가 먼저 전화해도 괜찮아요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김만수 씨가 공감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몇 달 뒤 아들이 다시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이렇게 말했죠. 사업이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니? 밤잠도 못 자고 걱정이 많을 거야. 빚 걱정까지 하면서 버티는 내가 대단하다. 그러자 아들이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사실 정말 힘들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불안해서 가슴이 뛰어요. 그래도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있어요. 김만수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들이 원한 건 조언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였다는 거요. 그 후 아들은 정기적으로 아버지와 통화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연락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6개월 뒤 아들의 사업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힘이 났어요. 덕분에 끝까지 노력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조언과 공감의 차이 보이시죠? 조언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마음에서 나오지만 공감은 내 마음을 이해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힘들 때 해결책보다 위로가 더 필요하죠. 박순자 씨도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큰아들이 회사에서 힘들다고 하자 예전 같으면 이직 준비해봐 라고 했을 텐데 이번엔 회사에서 힘들겠구나.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니? 라고 말했죠. 그러자 아들이 더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사실 상사가 너무 깐깐해서 힘들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 안 해줘요. 그래도 이 회사에서 배울 게 많아서 좀 더 버텨볼게요. 박순자 씨는 놀랐습니다. 조언 없이도 아들이 스스로 방향을 잡고 있었죠.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가 육아로 힘들다고 하자 참아야지 대신 아이 둘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겠니? 정말 고생 많다 라고 했죠. 그러자 둘째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화날 때가 많아요.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참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공감의 마법입니다.
감정을 인정받으면 사람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을 찾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짜 공감은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진짜 공감은 힘들겠구나, 속상했겠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니 처럼 상대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가짜 공감은 힘들겠지만 견뎌야지, 속상하겠지만 참아처럼 조건이나 조언이 붙는 거죠. 진짜 공감을 받은 자식들은 부모님께 더 자주 마음을 털어놓고 더 가까운 존재로 느낍니다. 박순자 씨는 3개월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자식들에게 뭔가 가르치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들어주기만 해도 고마워해요.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이 와요. 이정희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죠. 딸이 이제 사소한 일도 먼저 이야기해요. 예전엔 중요한 일도 나중에 알았는데 이제는 실시간으로 소통해요. 여러분, 두 번째 비밀은 조언 대신 공감하기입니다. 자식들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주세요. 해결책을 주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비밀이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비밀을 알면 자식들이 부모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세 번째 비밀은 내 행복을 먼저 챙기기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부모가 자식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라는 건가요? 그럼 이기적인 부모가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실 겁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67세 정미경 씨의 놀라운 변화를 들어보세요. 정미경 씨는 평생 가족을 우선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두 딸을 위해 꿈과 취미를 모두 포기했죠. 옷을 사도 가족 눈치를 받고 친구 모임도 집안일 핑계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족들이 이런 정미경 씨를 당연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딸들은 엄마가 늘 집에 있을 거라 생각했고 부탁하면 무조건 들어줄 거라 여겼죠. 어느 날 큰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동창회라 집에 친구들 올 건데 음식 좀 준비해 주세요. 아, 그리고 아이들 유치원 데려다 줄 수 있죠? 정미경 씨는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했지만 딸은 고맙다는 말 없이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가 차로 데려다 주는 걸 당연히 여겼죠. 정미경 씨는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 인간이 됐지? 가족에게 나는 그냥 편의를 제공하는 존재인가? 그때 정미경 씨는 세 번째 원칙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챙기기로 한 거죠. 30년 만에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 좋아했던 도자기 공예를 다시 배워보기로 했죠. 주 2회 공예 수업에 등록하고 주말엔 공예 동호회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의 반응이 미지근했죠. 큰딸이 엄마, 갑자기 애 그러세요? 라고 했고 둘째는 나이 드셔서 밖에 다니시면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걱정했죠. 하지만 정미경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각자 취미 있잖아.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리고 꾸준히 공예 수업을 다녔습니다. 몇 주 뒤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미경 씨의 표정이 밝아지고 말투가 생기 넘쳤습니다. 공예 작품을 집에 장식하고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들 이야기를 즐겁게 했죠. 그러자 딸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큰딸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죠. 엄마,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공예하는 모습 멋져요. 둘째도 비슷했죠. 엄마가 취미 생활하니까 저도 기분 좋아요. 예전엔 집에만 계셔서 답답해 보였는데 이제 활기차 보여요. 더 놀라운 건 가족들이 정미경 씨를 배려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엔 부탁을 당연시했는데 이제는 엄마, 수업 없는 날 맞죠? 라며 먼저 확인했죠. 큰딸 며느리도 변했습니다. 엄마 공예 작품 정말 예뻐요. 저도 배워보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정미경 씨와 함께 공예 수업을 들으러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내 행복을 챙기기의 효과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면 자식들도 부모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74세 윤병철 씨의 경험도 들어보겠습니다.
윤병철 씨는 은퇴 후 집에서만 지내며 아들 가족을 챙겼습니다. 손주 학원 픽업, 장보기, 집안일 돕기가 일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 요즘 너무 한가해 보이세요. 취미라도 찾아보시면 어때요? 윤병철 씨는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돕는 걸 한가하다고 생각하나?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들 말이 맞았죠. 자신이 무료하게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윤병철 씨는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고 주말마다 사진 찍으러 다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를 느꼈죠. 사진 찍고 동호회 사람들과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몇 달 뒤 윤병철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건강해지고 활기를 찾았으며 할 이야기도 많아졌죠. 그러자 아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사진 어디서 찍으셨어요? 새 카메라 사셔야겠는데 제가 알아볼게요. 며느리도 번했죠. 아버지가 취미 생활하니까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예전엔 심심해하실까 걱정했는데 이제 부러워요. 손주들도 달라졌습니다. 할아버지, 사진 보여주세요. 할아버지, 친구들 많으시네요. 윤병철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행복해야 가족도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로. 박순자 씨도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자식들만 챙기다 포기했던 뜨개질을 다시 시작했죠. 주 2회 뜨개질 모임에 나가고 작품을 집에 장식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라는 반응이었지만 며칠 뒤엔 어머니 작품 정말 예뻐 라며 칭찬했죠. 더 놀라운 건 아들들이 박순자 씨의 스케줄을 확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머니, 하루 일에 뜨개질 모임 있으시죠? 그럼 수요일에 뵐게요. 여러분, 이게 세 번째 비밀의 핵심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면 자식들도 부모를 더 존중합니다. 하지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기적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라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부모는 자식들에게 의존하게 되고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했으니 너희도 나를 챙겨야 해라는 무언의 압박을 주죠.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는 독립적입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박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자식들이 연락 안 오면 하루 종일 서운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 할 일이 있으니 그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오히려 자식들이 연락 오면 더 반갑고 고마워. 정미경 씨도 비슷했죠. 공예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자식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줄었고 오히려 자식들이 저를 더 존중해요. 여러분, 세 번째 비밀은 내 행복을 먼저 챙기기입니다. 자신만의 취미를 찾으세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자식들이 여러분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먼저 묻지 말고 기다리기. 두 번째, 조언 대신 공감하기. 세 번째, 내 행복을 먼저 챙기기. 이 세 가지만 실천하면 자식들이 여러분을 다시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론은 좋은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지? 실패하면 어쩌지? 실제로 76세 송혜숙 씨도 처음엔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송혜숙 씨는 세 아들을 둔 분이었는데 특히 막내 아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죠. 막내는 결혼 후 거의 연락하지 않았고 명절에도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일찍 떠났습니다. 송혜숙 씨가 세 가지 원칙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제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정말 연락이 안 올 것 같아요. 막내는 원래 무뚝뚝해서 공감해줘도 반응 없을 것 같고 나이 들어 취미를 시작하기엔 늦은 것 같아요. 하지만 송혜숙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시작했죠. 먼저 첫 번째 원칙, 기다리기를 실천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막내에게 전화하던 습관을 멈췄죠. 첫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면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들이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어쩌지 밤잠을 설쳤죠. 둘째 주도 비슷했지만 큰아들 통해 막내 며느리가 아이 병원비로 힘들다는 소식을 들어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셋째 주 목요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내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어머니, 요즘에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몸이 안 좋으신가요? 목소리에 걱정이 담겨 있었죠. 송예숙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괜찮아. 너는 어때? 라고 하자 막내가 평소와 다르게 회사 일, 아이들 이야기, 부부 갈등까지 털어놓았습니다. 30분 넘게 대화를 나눴죠. 다음으로 송예숙 씨는 공감하기를 실천했습니다. 막내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자 예전 같으면 참고 버텨야지라고 했을 텐데 이번엔 회사에서 힘들겠구나. 얼마나 속상했겠니? 라고 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막내가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잘 끝나서 인정받았어요. 송혜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거로. 마지막으로 송혜숙 씨는 자신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동네 복지관의 합창 교실에 등록했죠. 처음엔 쑥스러워 뒷자리에 앉았지만 점차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몇 달 뒤 합창단에 가입했고 주말엔 공연도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막내의 변화가 놀라웠죠. 어머니, 합창 공연 언제예요? 저희도 보러 갈게요. 노래하시는 모습 멋져요. 며느리도 번했죠. 어머니, 저도 합창 배워보고 싶어요. 어디서 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이 세 가지 원칙을 실천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급하게 바꾸려 하지 마세요. 65세 이옥자 씨는 원칙을 듣자마자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 했습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고 말투를 바꾸고 취미도 시작했죠. 그러자 자식들이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이옥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급작스러운 변화는 자식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거로 천천히 하나씩 바꿔가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야 합니다. 68세 강미숙 씨는 처음엔 기계적으로 따라했죠. 공감한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지원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식들이 눈치챘죠. 어머니, 뭔가 어색해요. 평소 같지 않네요. 진짜 변화는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박순자 씨도 한 달 정도 실천했는데 변화가 없어 포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2개월째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진짜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원칙들을 실천한 분들의 3개월 후 변화는 놀랍습니다. 박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들이 먼저 전화해서 고민을 털어놓아요. 며느리도 제 음식을 배우고 싶다고 하네요. 정미경 씨도 비슷했죠. 공예 작품 보고 자식들이 자랑스러워해요. 동호회에 친구들 소개해달라고 해요. 송혜숙 씨는 더 큰 변화를 겪었죠. 막내가 주말마다 가족 데리고 와요. 합창 공연 때마다 응원하러 와주고 윤병철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진 보고 손주들이 할아버지랑 같이 찍고 싶다고 해요. 여러분, 이 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자식들이 부모님을 의무적으로 챙겨야 할 존재가 아니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전화하고 싶어도 하루만 참아보세요. 대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산책, 음악 듣기, 요리, 뭐든 좋습니다. 자식이 연락해 오면 진심으로 반갑게 맞아주세요. 조언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힘들었겠다,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식들도 여러분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이 독립적이어라 자식들이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해야 자식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합니다. 자식이 무시한다고 느낄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먼저 묻지 말고 기다리기, 조언 대신 공감하기, 내 행복을 먼저 챙기기. 그러면 분명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자식들이 여러분을 다시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인생 지혜와 가족 관계 회복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